안녕하세요. 내가 사랑한 미술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김창렬 화백은 평생 물방울을 반복해서 그렸습니다. 어떤 그림 속 그의 물방울은 손에 만져질 것처럼 사실적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김창렬 화백처럼 무언가를 계속 반복해서 그렸지만 그와 반대로 그 대상의 실제 모습에서는 점점 멀어진 예술가들과 그들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올 여름 가장 핫한 전시 중 하나인 서울시립미술관의 유영국 사는 내 안에 있다와 퐁피두 센터 하나의 개관전, 큐비스트 시각의 혁신가들입니다. 유영국 화백은 워낙 유명한 화가이고 이번 전시는 무료이기도 해서 주말에는 사람이 정말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평일에 휴가까지 내고 갔는데 그게 무색할 정도로 평일인데도 관람객이 정말 많아 놀랐습니다. 야간 개장하는 날 저녁 시간대가 그나마 인파가 적은 것 같습니다. 반면 퐁피두 센터 하나 전시는 입장료가 28,000원으로 꽤 비싼 편입니다. 그런데 전시 정보를 찾다 보니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50% 할인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이날에 맞춰 미리 휴가를 내두고 전시를 보러 갔습니다. 예상대로 사람이 정말 많았지만 유영국 전시를 보고 각오를 하기도 했고 전시장 자체가 넓어서인지 생각보다 많이 피곤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전시는 시대도 장소도 작품의 분위기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술가들이 몇 가지 주요 소재를 반복해서 그렸다는 점입니다. 먼저 유영국 화백의 그림에는 반복해서 산이라는 소재가 등장합니다. 산은 내 안에 있다 라는 전시 제목에서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 부분이죠. 그런데 유영국 화백의 산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풍경화 속의 산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그림에서는 산의 모습이 어느 정도 뚜렷하게 보이는 반면 다른 그림에서는 산이 삼각형이나 몇 개의 선으로 단순해지고 어떤 작품에서는 이것이 정말 산인지조차 알기 어려워집니다. 유영국 화백에게 산은 단순히 눈앞에 있는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경북 울진인데 그의 작품 속 산은 고향 울진의 실제 풍경이면서 동시에 기억의 총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영국 화백은 특정한 산 하나를 정확하게 묘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자신 안에 남아있던 산이라는 감각을 계속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을 반복해서 그릴수록 나무나 바위 같은 구체적인 것은 오히려 사라집니다. 대신 선과 면, 색이 남습니다. 그러다 이조차도 실제 산과는 다른 모양의 선, 실제 산과는 전혀 다른 색으로 변화합니다. 계속해서 산을 그렸는데 결과물은 실제 산에서 점점 멀어졌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이와 비슷한 변화를 퐁피두 센터 한화의 큐비즘 전시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큐비즘은 20세기 초 피카소와 브라크를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을 그대로 옮기는 대신 하나의 대상을 여러 방향에서 본 모습으로 분해하고 이를 다시 한 화면에 조합했습니다. 이들이 즐겨 그린 정물은 기타나 바이올린 같은 악기부터 테이블이나 병, 잔 같은 것들이었는데요. 일상에서 쉽게 접하던 물건이기도 하고 동시에 형태를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실험을 하기에 적합한 대상이었습니다. 큐비즘 초기에는 조금 형태가 낯설기는 하지만 어떤 대상을 그린 것인지 바로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브라크가 1908년 그린 악기들이라는 그림인데 형태가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악기와 악보가 놓여있는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911년 브라크가 그린 원형 협탁을 같이 보실까요? 여기서는 굉장히 많이 분절된 테이블과 그 위에 바이올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어떠신가요? 악기를 든 사람의 모습이 얼핏 보이기도 하고 분절된 선에서 율동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지노 세베리니가 그린 물랭루즈에서의 곰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큐비즘 예술가들의 그림 속 대상들은 반복해서 그릴수록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모습에서 점점 낯설게 변합니다. 바이올린은 조각조각 분해되고 테이블도 어느 방향에서 보는 건지 알기 어려워지고 사람 또한 형태를 점점 잃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두 전시를 보면서 서로 다른 장소와 시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업한 작가들이 결국엔 비슷한 곳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영국 화백은 산을 오래 바라보면서 산이 가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풍경을 덜어냈고
큐비즘 화가들은 일상의 사물을 오래 바라보면서 하나의 시점과 정확한 형태를 곁들였습니다. 그 결과 이들의 그림은 우리가 실제로 보는 대상의 모습과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그림들이 그 대상에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언급했던 물랭루즈의 곰충을 비롯해 큐비즘 그림 속 기타와 바이올린은 전부 조각조각 나 있지만 계속 보다 보면 화면에서 음악이 들리는 듯 합니다. 악기의 정확한 모습은 사라졌지만 분절된 형태들이 만들어내는 리듬이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유영국 화백의 그림도 비슷했습니다. 그림에 나무 한 그루도 없고 산의 모습도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 그 앞에 오래 서 있으면 오히려 산을 바라보고 있을 때 느끼는 감각이 떠올랐습니다. 실제 산 하면 떠오르는 압도감, 자연 안에 있을 때 느끼는 편안함 같은 감각들 말이죠. 어쩌면 어떤 대상을 담게 그리는 것과 그 대상의 본질을 그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창렬 화백은 물방울을 끊임없이 그리면서 진짜 물방울처럼 보이는 이미지에 도달했습니다. 반대로 유영국 화백과 큐비즘 작가들은 같은 대상을 반복해서 그리면서 점점 그 대상의 겉모습을 지어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겉모습에서 멀어지니 오히려 산의 감각과 음악의 리듬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번 두 전시는 예술가들이 어떤 대상을 오래 바라봤을 때 결국 그 끝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큐비스트 시각의 혁신가들은 퐁피두 센터 한화에서 10월 4일까지, 유영국 사는 내 안에 있다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10월 25일까지 이어집니다. 두 전시 모두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시가 끝나기 전에 한번 보러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전시를 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